오늘은 드디어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어느 분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아마 대통령 집무실 같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12월 3일이 이 계엄이 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언론 등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다시 기억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때 탄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7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거꾸로 총을 국민에게 들이대는 계엄령을 발동하면서 그 이후로 탄핵까지 이어졌고 오늘 대선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그 대통령을 대신하는 직무대행들이 나와서 정치 형태를 보여주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어떤 그 민주당 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에서 대법원의 어떤 그 결정으로 다시 고등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재판 일정을 선거 후로 미루는 고등법원이 일정을 잡으면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 투표일인데요. 새로운 정치가 어떻게 열릴지 또 기대되는 날입니다. 여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나왔는데 정말 옛날 진정추 운동권 대표 출신이었는데 그때 아마 한나라당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그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경기도지사까지 했죠. 그러면서 소방관 막말 파동 등을 일으키면서 진짜 골 때리는 선수였는데 다시 윤석열 시대에 노동부 장관으로 복귀해서 가장 반노동적인 노동부 장관이었다고 기억될 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지만 건성동 건영세가 잡은 국민의힘이 야밤에 후보를 재등록해서 한독수를 등록시켰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는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는 걸로 김문수가 나와서 선거운동을 치렀는데 그야말로 골 때리는 보수 거구 정치의 끝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그 야당 쪽은 결집체를 해서 이런 탄핵 정국에서도 약 30% 이상의 여론층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치가 언제 좀 더 발전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 그 이후의 후보들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걸고 나온 권영국이
있습니다. 다른 두 한교안하고 뭐 구주 아닌가는 사퇴하면서 김문수를 밀어주고 들어갔고요. 이런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필요한 것은 사실 평화라고 생각됩니다. 그 불안정한 전국 속에서 남북이 대치하면서 극단적으로 가는 위험한 상황이 가장 위험할 것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 미국의 그런 무역 장벽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서 향후에 경제 정책을 펼칠지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이 국민 분열이 이제 좀 그 중심이 있으면서 그 세상이 조금 더 안정되고 평화로워지고 통합되는 거냐, 이게 가장 큰 앞으로의 그 국가적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게 너무 과대한 과거 척결, 청산, 심판에만 매여 있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또 처벌할 것은 처벌하되 또 크게 통합해서 가야 될 것은 가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뭐 지지하는 것이 예야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 자체를 갈라세우지 말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제 투표자들이 70에서 80% 되고 그 위에 지지율이 50%에서 60% 된다고 했을 때 실제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40% 내외입니다. 그 나머지 60% 정도가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 세력을 초반에 너무 얻고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상호 협력하고 화해하는 정치, 통합을 보여주면서 정치부터 그런 자세로 하고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야당과 다른 당과 또 다른 쪽을 지지하는 국민과 힘을 합쳐서 이런 안정된 전국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책 속에서 반영하면서 국민의 어떤 위탁자이자 대리인,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들을 해나갈 때 국민 주권이 강화되고 민주주의가 나아가면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꼭 발전이 너무 지나치게 경제 위주로의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평화롭고 공동체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기대되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